이번 시간에 우리 이너 조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너 조인이요. 이너 조인이라는 거는 우리 조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조인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너 조인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말로는 내부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관계가 설정된 그 두 개 테이블에서 조인된 그 필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행만 표시해주는 그런 조인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 이너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조인에는 우리 EQ 조인이라는 게 있고요. 넌 EQ 조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이 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으로 이제 묶어버릴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품 번호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으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묶어주면 그때 이제 이 제품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행들만 우리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우리 제품 테이블에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하고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있는데 이 구매 테이블에는 1번 있죠, 3번 있죠, 4번 있고 5번하고 6번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 테이블에는 2번이 있지만 구매 테이블에는 2번이 있다 없다? 없다 해서 2번은 이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값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구매 테이블에는 1번, 3번, 4번, 5번, 6번 하고 있는데 이 5, 6번은 구매 테이블에만 있지 제품 테이블에는 5, 6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는 이 제품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에 이 제품 번호가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품 번호가 1번이 있죠. 지금 구매 테이블에 봤을 때 1번이 두 번이 있으니까 그 1번 제품 번호 1번 데이터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두 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번 있죠. 여기도 이제 3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3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 테이블에 4번 있죠. 구매 테이블에도 4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제품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너 조인으로 묶게 되면 지금처럼 이 양쪽 테이블에 그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그 행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이너 조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제 이너 조인에는 종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EQ 조인이 있고 넌 EQ 조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EQ 조인과 넌 EQ 조인의 차이가 뭐냐면은 EQ 조인이라는 거는 조인된 그 대상 테이블에서 공통의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퀄 우리 같다라는 그 비교에 의해서 같은 값을 가지는 그 행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서 결과값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조인 방법을 우리가 이제 EQ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때 이제 특정 필드의 값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자라는 걸 쓰는데 그 비교 연산자에는 지금처럼 여기 는도 있고요. 우리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때 는을 사용하는 게 우리 EQ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는 빼고 나머지 그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그런 조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넌 EQ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EQ 조인이다, 넌 EQ 조인이다 그 차이가 우리가 부등호를 어떤 거 쓰냐 그 차이예요. 는을 쓰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EQ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는 빼고 뭐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같지 않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등호를 이제 이용하는 게 우리 넌 EQ 조인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너 조인으로 묶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조건을 안 걸었습니다. 조건이 없이 그냥 이너 조인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그때는 크로스 조인과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로스 조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크로스 조인은 건 도대체 뭐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구매 테이블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이제 내가 이거를 크로스 조인으로 우리가 묶게 되면 크로스 조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두 테이블 간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 로가 이제 생성되는 그런 조인 방식을 보고 우리가 크로스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제품 테이블에 1번 제품 번호 있죠? 이 제품 번호가 여기에도 대응되고 여기도 대응되고 여기도 대응되고 여기도 대응되고 해서 이 제품 번호 1번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품 번호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라. 그게 아니라고요. 조건이 없을 때 이제 크로스 조인의 결과랑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1번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2번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전부 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 3번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크로스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제품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 지금 이제 데이터가 총 3개가 있죠. 그리고 구매 테이블엔 총 몇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4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는 3 곱하기 4를 해서 총 12개의 데이터가 결과값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 조인으로 묶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제품 번호 1번 TV, 1번 TV, 1번 TV, 1번 TV에 대해서 지금처럼 1번 가남이다, 2번 개성전자다, 3번 리치다, 4번 명승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1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번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2번 냉장고도 있죠. 2번 냉장고에 대해서 구매 테이블에 데이터가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2번 냉장고라는 게 이렇게 이제 4번 출력이 된다고요. 그때 보게 되면 이제 2번 냉장고에 대해서 1번 가남도 있죠. 2번 개성전자도 있고요. 3번 리치라는 것도 있고 4번 명승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테이블에 보게 되면 3번 세탁기하고 있죠. 3번 세탁기가 지금 여기에 하나 있죠.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네 번째 거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3번 세탁기에 보게 되면 1번 가남이다, 2번 개성전자다, 3번 리치다, 4번 명승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크로스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언제 이렇게 생성이 된다? 우리가 이너 조인으로 묶는데 그때 이제 조건을 걸지 않았을 때 제품 번호랑 똑같은 것끼리 묶어라.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묶게 되면 그냥 이 두 개 테이블을 우리가 그냥 이너 조인으로 묶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고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크로스 조인으로 묶게 되면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뭐랑 똑같은 것끼리 묶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제품 테이블에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매 테이블에도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 해서 얘는 우리가 크로스 조인으로 묶게 되면 이너 조인으로 묶는데 우리가 조건을 걸지 않게 되면 얘는 10,000개의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10,000개 데이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이 크로스 조인이라는 거는 SQL 성능을 이제 튜닝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체크할 때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불러왔을 때 몇 초가 걸리는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런 것들 그런 성능을 이제 튜닝할 때 우리 사용하는 게 우리 크로스 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너 조인으로 묶을 때 이런 크로스 조인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싹 다 이제 묶었을 때 지금처럼 이 제품 테이블에도 우리 제품 번호가 있고 그리고 구매 테이블에도 우리 제품 번호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제품 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과값을 표시할 때 이렇게 제품 번호라는 이 필드 어차피 데이터 값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제 중복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근데 이런 이제 중복된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해서 같은 속성은 한 번만 표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 내추럴 조인 좀 보자고요. 여기 두 번째 거 보니까 EQ 조인에서 조인의 이제 조건이 같다일 때 동일한 속성이 두 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중에서 중복된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서 같은 속성은 한 번만 표기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EQ 조인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공통의 속성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조인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얘기가 지금 이너 조인으로 우리가 묶을 때 이 제품 번호를 기준해서 이 제품 번호 똑같은 것끼리 묶어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너 조인으로 묶는다 그랬죠. 이렇게 EQ 조인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이런 공통의 속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조인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SQL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EQ 조인을 표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형식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EQ 조인을 표시를 할 때,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외열절을 이용을 하냐, 아니면 내추럴 조인절을 이제 이용을 하냐, 아니면 조인 유징 절을 이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모두 다 어차피 결과값은 다 똑같아요. 왜? 우리 이너 조인 중에서 우리 EQ 조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들만 이제 결과값으로 전부 다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해서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은데 그때 이제 표기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어떤 절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외열절을 이용한 EQ 조인 표기 형식이에요. 그때 이제 where절을 이용하는 거요. where절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select from where하고 원래 where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잖아요. 그 조건 써서 이 속성이랑 이제 같은 거 찾아주세요. 같은 것끼리 그렇게 이제 묶어서 결과값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EQ 조인으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조인 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EQ 조인 요거를 이제 표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from 뒤에다가 원래는 테이블 1이다 테이블 2다 해서 테이블 명들을 쭉쭉쭉 써주는데 이 내추럴 조인을 이용하게 되면 테이블 명하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이다 해서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외열절, 그냥 외열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외열절에서는 어떤 속성이랑 어떤 속성을 서로 이제 비교할지 그 속성명을 이제 써줬다고요. 근데 이 내추럴 조인으로 우리가 묶게 되면 그런 속성명이 없죠. 그래서 이 내추럴 조인이라는 거는 그 조인할 속성을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인하려고 하는 그 두 테이블에는 이름이랑 도메인이 같은 그런 속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열절에서는 테이블 1에 들어있는 학번이랑 그 다음에 테이블 2에 들어있는 학생번호랑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같은 데이터들 그렇게 이제 묶어서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명, 속성명이 달라도 돼요. 근데 이 내추럴 조인에서는 우리가 속성명을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테이블이랑 이 두 번째 테이블에는 이름이랑 도메인이 똑같은 그런 속성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성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결과로 이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조인 유징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EQ 조인을 표기하는 그 형식이요. 얘도 이제 내추럴 조인처럼 우리가 앞에다가 첫 번째 테이블 명 써주고요. 두 번째 테이블 명을 우리가 이제 from 뒤에다 이제 써주는데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그 이름 사이에 우리가 조인이라고 써주고요. 두 번째 테이블 이름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유징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할 건지 그 속성명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어차피 전부 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EQ 조인의 표기 형식인데 그때 이제 외열절을 이제 이용을 하냐 내추럴 조인절을 이제 이용을 하냐 조인 유징절을 이제 이용하냐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속성명을 따로 설정한다 안 하더라. 그래서 내추럴 조인에서는 반드시 이름하고 도메인이 같은 그 속성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더라. 그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제 문제가 나왔죠.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대요. 학생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학과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학과 코드 값이 같은 그 튜플을 이제 조인하래요. 학과 코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그 값이 이제 같은 튜플을 이제 조인을 해서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 코드하고 우리 학과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출력하는 그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외열절을 이용해서 또 한번 표기 한번 해보고요. 내추럴 조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기도 한번 해보고 조인 유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외열절을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selec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학번하고 그리고 이름하고 그리고 학과 코드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학과명이라는 거 요 네 가지를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학번이라는 거요. 학번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 테이블에만 들어있죠. 그리고 이름이라는 거요. 이름도 우리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명이요. 학과명이라는 거는 학과라는 그 테이블에만 들어있죠. 근데 이 학과 코드라는 거, 이 속성은 우리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도 들어있고요. 우리 학과라는 이 테이블에도 들어있습니다. 양쪽 테이블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학과 코드다 이렇게 이제 써놓게 되면 이 학과 코드가 학생 테이블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학과라는 이 테이블 거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학과 코드다 하고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때 이제 쓸 때는 앞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먼저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속성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할 건데 검색을 할 건데 그때 from이요. 자, fro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과 우리 학과라는 그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where이라고 써서 우리가 이제 조건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 테이블에서 우리 학과 코드 값이 같은 그 튜플을 이제 조인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학과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학과라는 그 테이블에 학과 코드요. 학과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서 검색을 해주세요. 그렇게 쓰고 우리가 맨 끝에다가 세미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학과 코드랑 학과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학과 코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생 테이블에 학과 코드랑 학과명 요 네 가지를 이제 검색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학생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과 코드가 COM이다, HAN이다, COM이다, HAN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값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 학과라는 이 테이블에 봤을 때 학과 코드에는 COM도 있고요. HAN도 있습니다. 그리고 ENG도 있죠. 근데 ENG는 똑같은 데이터가 우리 학생 테이블에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이제 빼고 요 네 명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각각의 이제 학생들마다 학과명은 이제 컴퓨터다 국어다 해서 각각 이제 이 학과 코드에 맞게 이제 우리 학과명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where절을 이용해서 이제 표기를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조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기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내추럴 조인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어차피 검색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요 셀렉트 구문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절만 이제 조금 바뀌는 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프롬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우리 학과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내추럴 조인으로 묻겠다라고 해서 요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 이름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내추럴 조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에는 조인할 그 속성을 우리가 따로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이블 명하고 테이블 명 사이에다가 우리가 그냥 내추럴 조인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 내추럴 조인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개 테이블에 이름하고 도메인이 같은 그 속성이 반드시 존재해야죠. 지금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지만 우리 학과라는 테이블에는 없죠. 이름도 학생 테이블에는 있는데 학과 테이블에는 없어요. 그리고 학과 코드는 지금 학생 테이블에도 있고 우리 학과라는 이 테이블에도 있죠. 그리고 선배라는 것도 우리 학생 테이블에만 있는 거고요. 성적이라는 것도 우리 학생 테이블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과명이라고 있는데 이 학과명은 학과라는 그 테이블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학과 코드다 해서 지금 속성명도 똑같고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도메인도 전부 다 이제 똑같죠. 이럴 때만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결값이 또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인 유징절을 한번 같이 이용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조인 유징절을 이용할 때도 우리 어차피 셀렉트 구문은 똑같아요. 셀렉트라고 똑같이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프롬절만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프롬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우리 학과라는 그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조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학과라는 테이블 그 명 뒤에다가 학과라는 테이블 그 이름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유징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에서 어떤 속성이 같은 값을 출력하겠다. 그때 이제 우리 학과 코드라는 거요. 학과 코드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똑같은 그 데이터만 검색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Q 조인의 표기 형식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외열절을 이제 이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추럴 조인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조인 유징을 이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결값은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n EQ 조인이요. non EQ 조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다라는 이 부등호 있죠. 이 비교 연산자 빼고 나머지 이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는 그런 조인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non EQ 조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non EQ 조인을 우리가 표기하는 그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냥 우리가 wher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non EQ 조인의 그 조건만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EQ 조인 그 표기 형식 중에서 우리 where절을 이용한 거 그거는 이제 똑같죠. 그냥 where 뒤에다가 그냥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가 는이 아닌 나머지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만 작성을 해주면 그게 non EQ 조인이요. 지금 우리 예제 문제를 봤을 때 학생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성적 등급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우리 학생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고 그리고 성적 등급이라는 테이블이 이곳에 있죠. 얘네들을 서로 이제 조인을 해서 각 학생의 이제 학번하고 이름하고 성적하고 등급 요 네 가지를 이제 출력하는 그 SQL문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학번이라는 거는 지금 학생 테이블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우리 학생 테이블에 들어 있고 그리고 성적이라는 것도 우리 학생 테이블에 들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 성적 등급이라는 이 테이블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각각 이제 조인을 해서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 주래요. 지금 여기 학생 테이블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명의 데이터가 있죠. 그 5명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고 성적도 그냥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때 이제 등급을 이제 B다, A다, C다, D다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을 이제 출력해 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학생 테이블에서 등급이 없어요. 등급이 없는데 그때 이 각각의 이제 학생들마다 성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적이 지금 어디 사이인지 그걸 이제 검색을 해서 우리 등급을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이제 최고하고 돼 있죠. 최저 9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 이 사이의 값이면 등급은 이제 A다. 그리고 80에서 89 그 사이면 B다. 그 다음에 60에서 79 그 사이면 C다. 그리고 0점부터 59점 그 사이면 이제 D다 하고 성적 등급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을 가지고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이 사이의 값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셀렉트 구문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select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고자 하는 거는 학번이랑 그리고 이름 그리고 이제 성적 그리고 우리 등급이요. 요 네 가지 값을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from이라고 써주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테이블은 우리 학생이라는 테이블과 성적 등급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네 가지 값을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where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wher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연산자를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between이라는 그 연산자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betwee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A and B 하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A에서 B 사이의 그 값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제가 0이라고 만약에 쓰고 0이라고 여기다 써주고 여기다 이제 제가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0부터 100 사이의 값 그런 뜻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0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저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100이라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고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0이다, 100이다 이렇게 숫자를 썼을 때는 0부터 100 그 사이의 값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내가 여기다 이제 최고 그렇게 이제 쓰게 되면 90에서 100 사이, 그리고 80에서 89 사이, 60에서 79 사이, 0에서 이제 59 사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where이라는 그 뒤에다가 내가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학생 테이블에 이제 성적이라는 게 있다. 이 성적을 가지고 between이요. 자, betwee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성적 등급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최저라는 그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적 등급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최고라는 그 속성이 있다.
그 속성 값, 그 사이의 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성적이요. 이 각각의 이제 성적들을, 이 각각의 이런 성적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적 등급이라는 그 테이블의 이제 최저랑 성적 등급의 최고, 그곳에 들어있는 이런 각각의 값 사이의 값, 그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서 지금처럼 등급이 B다, A다, A다, C다, D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where 뒤에다가 얘랑 뭐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그게 아니죠. 해서 같다라는 그 조건이 아닌 나머지 이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조인시키는 방법을 보고 non EQ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이너 조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EQ 조인이라는 게 있고 non EQ 조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 그때 이 EQ 조인과 non EQ 조인의 차이는 뭐다? 같다라는 부등호, 같은 데이터를 찾는 거를 우리가 이제 EQ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같다라는 그 조건 말고 나머지 이제 연산자 있죠.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조인시키는 그런 방법을 보고 non EQ 조인이라고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이너 조인이요.